네, 동력학 강의 10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주차 첫 번째 시간에서는 평면운동 강체의 일반운동 방정식과 관련된 이론 부분을 주로 많이 소개를 하고 후반부에 연습 문제를 몇 개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기준으로 이 내용은 6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평면운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쭉 다뤄왔는데, 평면운동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이 밑에 그린 그림처럼 병진운동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런 오른쪽에 보는 것 같은 회전운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병진운동과 관련해서는 그 내용을 교재 기준으로 1장, 2장, 3장까지 다루었고, 4장에서 회전운동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 평면 회전 운동 관련된 운동학 관련된 부분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그 9주차, 지난 주차에는 이제 이러한 그 회전 운동이 일어날 때 이 물체들이 갖고 있는 질량 분포의 특성, 즉 관성 모멘트라고 불리는 그런 내용들을 5장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서는 이런 관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물체에 모멘트가 걸릴 때, 또 힘에 의해서 회전운동이 발생할 때 그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힘과 회전운동, 병진운동은 물론이고 회전운동을 포함한 일반적인 운동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풀이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이번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그 그림은 우리가 일반 운동을 하는 강체의 운동 방정식을 갖다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강체라는 것은 질점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질점계에 대한 그 운동 방정식이 유도되는 것을 질량 중심점, 질점계의 질량 중심점에 대해서 가해지는, 그 강체에 가해지는 힘들의 합은 그 강체 질량 곱하기 그 강체 질량 중심점의 가속도다 하는 요 식이 우리가 우리가 그 3장에서 2장, 3장에서 다뤘던 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회전운동 방정식이 거기에 더해져서 일반 운동을 할 때는 이게 고려되어야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강체가 있을 때 이 강체의 질량 중심점에서 2미의 질점까지의 위치 벡터를 갖다가 R 벡터라고 표시를 하면은 이 벡터와 관련돼서 이 식에 나타나는 각운동량, 지점에 대한 각운동량은 R 크로스 요 P점에 가지고 있는 미소 질량 dm 곱하기 P점의 속도 Vp, 이게 그 한 질점이 갖는 각운동량이 되겠고, 강체 전체에 대해서는 이거를 적분을 해서 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되겠고요. 여기서 Vp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2점 정리, 강체에 고정된 두 점 사이의 속도 관계식, 그 G점과 P점은 둘 다 이 강체에 속해 있는 점이기 때문에 2점 정리에 의해서 P점의 속도는 G점의 속도 더하기 그 강체의 각속도 외적 G점에서 P점까지의 벡터, 이렇게 표시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그 밑에 적어놓은 게 두 개의 항을 가지니까 두 항으로 분류되는데, 이 첫 번째 항에서 이 왼쪽 항은 RDM이 이게 0이 되죠. 그것이 바로 그 질량 중심점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항은 0이 돼 버리고 두 번째 항만 남는다. 근데 요게 이 세 개의 이렇게 벡터는 벡터 그 관계식을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평면 운동하는 경우는 평면에 평행한 R 벡터와 평면에 수직한 오메가 벡터는 서로 수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내적하면 0이 돼버려서 이 두 번째 항이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첫 번째 항만 남는다. 즉 여기서 오메가 R을 바깥으로 빼내면은 인테그랄 R.R dm 곱하기 오메가 R이 되는데, 바로 요 왼쪽에 있는 요 항이 바로 우리가 관성 모멘트다, 질량 중심점에 대한 관성 모멘트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텀이죠. 자,
그리고 이 방정식에 등장하는 우측에 등장하는 모멘트, 지점에 대한 모멘트는 이 강체에 많은 힘들이 작용하고 있다 할 때 그 힘들이 작용하고 있는 점까지 질량 중심점에서부터 그 점까지의 거리를 갖다 첫 번째 힘이 작용하는 점까지의 그 벡터를 R1, 두 번째 힘이 작용하는 점까지의 거리를 R2 이런 식으로 n개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할 때 그들에 의한 지점에 대한 모멘트는 R1 크로스 F1 더하기 R2 크로스 F2 이런 식으로 쭉 더해진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들이 여기에 적용이 돼서 이 운동 방정식이 나타난다. 질점계의 운동 방정식이 이렇게 표현되고 강체도 질점계이기 때문에 역시 이 방정식이 사용되게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개 앞에서 소개된 운동 방정식 중에서 그 가운동량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 앞에 쪽에서도 소개됐듯이 IG 알파 이렇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요 식과 왼쪽에 있는 요 식과 오른쪽에 있는 요 식 두 식으로 하나의 강체에 일반 운동을 할 때 운동 방정식이 주어지는데 왼쪽에 있는 요 방정식은 X방향, Y방향 두 방향으로의 병진 운동 방정식이고 오른쪽에 있는 운동 방정식은 그 평면의 수직인 방향으로의 회전 운동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직인 방향 한 방향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거는 하나의 스칼라식이고 요건 두 개의 벡터식인데 그들을 각각 분리해서 X방향식과 Y방향식 요 식으로부터 그리고 요 식으로부터 회전 운동 방향식 이렇게 세 개의 식으로 평면 회전 운동, 평면 일반 운동을 할 때는 이런 세 개의 운동 방정식으로 운동이 결정이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여기에 사용되는 요 IG라는 거는 앞에서 배운 대로 관성 모멘트,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면 질량 관성 모멘트가 되겠습니다. 요 질량 관성 모멘트하고 유사한 용어로 여러분들이 재료역학을 배우면서 등장했던 그 용어가 있죠. 그게 인테그랄 R.R dA 요 밑에는 dm이었죠. 질량 관성 모멘트예요. 그 da는 면적임. 그래서 면적 관성 모멘트라고 불리는 건데 질량 관성 모멘트가 회전 운동에 저항하는 성질이라면은 면적 관성 모멘트는 회전 변형에 저항하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역학에 등장하는 회전 변형과 회전 운동과 관련된 이 면적 관성 모멘트, 질량 관성 모멘트 이 두 개의 용어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강체가 평면 운동을 할 때, 회전 운동을 포함하는 일반 운동을 할 때 사용돼야 되는 방정식은 이렇게 세 개의 스칼라 방정식이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스칼라 방정식을 어떻게 세워서 풀이하느냐 하는 것이 이 6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모멘트가 등장을 했는데 모멘트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물체의 힘이 가해질 때 그 힘의 작용선상에 물체 질량 중심이 위치하지 않으면 여기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질량 중심 지점은 여기 있는데 이 힘이 작용하는 작용선 이 선을 갖다 우리가 힘 작용선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line of act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작용선상에 질량 중심점이 위치하지 않으면은 얘가 당연히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물체가 회전 운동을 하게 되겠죠. 그 회전 운동은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짐작할 수 있듯이 질량 중심점에서부터 이 작용선까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더 회전 운동이 잘 일어날 거고 당연히 힘도 커질수록 회전 운동이 잘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 회전 운동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서 작용하는 두 가지 요소가 바로 요 힘의 크기 그리고 요게 이제 팔 길이 이 두 가지가 작용하게 되는데 이 두 개의 요소에 의해서 정의되는 그 내용이 바로 모멘트다. 그래서 이 R 팔 길이 R과 힘의 크기 F가 곱해진 양만큼의 이 양만큼이 클수록 회전 운동이 더
크게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그 관련돼서 우리가 정의된 양이 바로 모멘트란 정의인데, 모멘트는 G점에서 P점까지 이 F가 작용하는 작용선상에는 어떤 점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P점까지의 위치 벡터 외적 힘 F 하게 되면 이걸 우리가 G점에 대한 모멘트라고 얘기합니다. 이 작용선상에 있는 어떤 점이라도 상관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G점에서 P점까지가 G점과 P점을 연결한 선이 이 작용선과 수직을 이룬다고 했을 때, 요 P점이 아니라 요 위쪽에 있는 점이라고 하면은, G점에서 위쪽에 있는 점을 P'이라고 해서 GP'에다가 F를 외적하더라도 결과는 GP에다가 F를 외적한 것과 같다. 왜냐하면은 GP'은 GP 더하기 PP' 되는데, PP'하고 F하고 외적한 거는 0이 되죠. 서로 평행하니까. 그래서 이 작용선상에 있는 모든 점까지 G점에서부터의 위치 벡터 외적 F한 것은 다 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그 값은 크기가 R 곱하기 F가 된다. 방향은 당연히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겠죠. 만약 힘이 이 밑에 쪽으로 작용한다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겠죠. 이것을 우리가 모멘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모멘트의 정의를 갖다가 이런 점으로 앞에서 본 것처럼 G점에 대한 모멘트를 갖다 우리가 정의를 하는데, 모멘트는 사실은 어떤 기준점에 대해서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멘트 값이 다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G점에 대해서 모멘트를 이 힘 F에 의한 G점에 대한 모멘트는 아까 얘기한 대로 GP 외적 F가 되지만, 만일 O점에 대한 이 F의 모멘트는 OP 외적 F가 됩니다. 그래서 모멘트라는 것은 그 정의상 어느 점을 기준으로 해서 정의되느냐, 어느 점에 대한 어떤 힘이 발생시키는 모멘트냐. 그래서 그 기준점이 모멘트를 정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통 우리가 질량 중심점에 대한 힘이 발생시키는 모멘트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나중에 운동 방정식을 유도할 때를 보면은 질량 중심점 외에 다른 점에 대한 모멘트도 다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은 대표적으로 이 O점처럼 공간에 고정되어 있는 그런 점에 대한 모멘트가 운동 방정식에 사용되는 경우가 나타나는데, 그 경우가 이제 그 앞에 우리가 질점계의 운동 방정식 유도할 때 한번 다뤘었는데, 그 경우가 뒤에 부분에서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회전 운동 방정식을 유도할 때 질량 중심점에 대해서 모멘트를 구할 때도 있고, 만일 O점 같이 고정된 점에 대해서도 이 존재한다면 그 점에 대해서도 그 모멘트를 갖다가 구하는 그런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두 점에 대한 모멘트가 앞으로 운동 방정식을 유도할 때, 회전 운동 방정식을 유도할 때 많이 사용되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운동 방정식이 앞에서는 힘 F는 강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의 합 F는 그 강체 질량 곱하기 그 강체 질량 중심점의 가속도다 하는 요 병진 운동 방정식과 더불어서 회전 운동 방정식으로는 앞에서는 G점에 대해서 작용하는 질량 중심점에 대한 이 모든 강체에 작용하는 힘들이 발생시키는 모멘트는 그 질량 중심점에 대한 그 강체의 관성 모멘트 곱하기 그 강체의 각 가속도 이런 식이었는데, 여기서는 O점에 대한 모멘트는 O점에 대한 관성 모멘트 곱하기 그 강체의 각 가속도 이런 식으로도 회전 운동 방정식이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회전 운동 방정식은 두 가지 종류로 사용될 수 있다. 하나는 그 질량 중심점에 대한 회전 운동 방정식이 사용될 수 있고, 여기 보는 것처럼 5점과 같이 이 오른쪽 예제를 보면 이 5점과 같이 공간에 고정된 점, 그래서 이 강체가 이 5점에 핀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이 점은 움직이지 않는 점이죠. 그래서 5점에 대해서도 회전 운동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
그 방정식이 이렇게 고정된 점이 있을 때는 더 유용하게 쓰일 경우가 많아서 이 방정식이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등장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 등장하는 이 모멘트라는 용어와 더불어서 역학에서 종종 쓰이는 용어가 토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토크. 자, 토크는 잘못 사용하는 경우에 토크가 모멘트하고 똑같은 걸로, 동일한 걸로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토크는 모멘트이긴 하지만 특수한 모멘트다. 그래서 모멘트들의 집합 속에 속해 있는 어떤 특수한 종류의 모멘트를 우리가 토크라고 부르는데, 그 특수한 게 뭐가 특수한 거냐 하면 짝힘이 발생시키는 모멘트다. 토크는 짝힘. 그러면 짝힘이라는 게 무엇이냐 했을 때, 짝힘은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짝힘이 이 심플 카풀이라고 그래가지고 서로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두 개의 힘이 발생시키는 모멘트.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짝힘에 의해서 발생되는 모멘트를 갖다가 우리가 토크라고 한다. 그런데 토크는 이렇게 두 개에 의해서 발생시키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처럼 세 개에 의해서 발생시키는 것도 토크고 네 개에 의해서 발생시켜도 토크다. 그러면은 그 힘들의 개수가 몇 개이냐 상관없이 그 두 개면 두 개, 세 개면 세 개, 네 개면 네 개, 다섯 개가 됐든 몇 개가 됐든지 간에 그 힘들을 다 더했을 때 그 합산한 값이 0이 됐을 때, 0이 되는 그런 힘들의 집합을 우리가 짝힘이라고, 커플이라고 부릅니다. 커플, 짝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짝힘이 발생시키는 모멘트를 우리가 토크라고 부른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토크라는 용어를 쓸 때는 모멘트라는 용어와 구별돼서 써야 되고, 토크는 짝힘에 의해서 발생하는 모멘트다. 그럼 짝힘에 의해서 발생하는 모멘트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짝힘이 발생시키는 모멘트는 어느 점에 대한 모멘트가 됐든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짝힘이 발생시키는 모멘트는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어느 점에 대한 토크다 이런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모멘트를 이야기할 때는 어느 점에 대한 모멘트냐 하고 물어봤죠. 어느 점에 대한 모멘트냐. 그 기준점이 달라지면 모멘트 값이 달라진다고 그랬죠. 그런데 토크는 어느 점에 대해서 구하더라도 동일하기 때문에 어느 점에 대한 토크냐 이런 말을 쓰지 않고 그냥 그 짝힘이 발생시키는 토크는 얼마냐 그것만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토크라는 용어는 3차원 공간에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힘들의 합이 0만 된다면은 그게 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평면 운동 같은 경우는 이 평면의 평행한 방향에 3개의 힘, 4개의 힘, 2개의 힘 이렇게 있지만 공간 운동할 때는 이것들이 공간에서 이 힘들이 존재하고 x, y, z 방향으로 다 존재하고 여하간 2개가 됐든 3개가 됐든 4개가 됐든 그들을 합쳐놨을 때 그 힘들의 합이 0이 되기만 하면 다 짝힘입니다. 그래서 공간 운동의 경우도 짝힘은 그를 구성하는 힘들의 합이 0이 되는 것을 짝힘이라고 부르고, 그 짝힘에 의해서 발생하는 모멘트를 우리가 토크라고 부른다 하는 점을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용어를 혼동하면은 여러분들이 용어를 잘못 쓰면은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인간은 동물이다. 이건 맞는 말이죠. 그런데 동물은 인간이다 라고 하면 이건 틀린 얘기죠. 마치 토크는 모멘트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모멘트는 토크다 라고 얘기하면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토크는 특수한 형태의 모멘트만 토크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마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모멘트가 토크다 하고 얘기하는 것은 동물이 인간이다 하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면 회전 운동을 포함하는 평면 운동을 하고 있는 그 강체의 운동
분석하기 위해서 힘이 작용할 때 그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이상에서 본 것처럼 세 개의 운동 방정식에 의해서 우리가 회전 운동을 포함하는 일반 운동 방정식을 세워서 세 개의 방정식을 세워서 풀이하면 된다. 그런데 그 중에서 회전 운동 방정식은 자기 질량 중심점에 대해서 세워도 되고 또 고정점이 존재할 때는 고정점에 대해서 세워도 된다 하는 점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세 개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이하는 그 예제를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예제는 자동차가 초기 속도 10m/s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가 제동을 해가지고 이 자동차가 7.5m를 미끄러져 가서 병진 운동을 하면서 미끄러져 가서 멈춰 섰다. 그런 운동을 했다. 그때 첫 번째 문제는 그 차량의 가속도를 구해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차량의 가속도는 얘가 미끄러져서 가고 병진 운동한다고 그랬어요. 이 차가 들린다든지 회전 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진 운동하는 물체에 우리가 초기 속도가 10m/s고 나중에 멈추게 되니까 최종 속도는 0이 되고 이 움직인 거리는 7.5m일 때 병진 운동식에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식이 있었죠. 이 차량이 이렇게 미끄러져 나갈 때 이 밑으로부터 받는 마찰력은 차량의 자중 곱하기 동마찰 계수가 만큼의 마찰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크기의 자중도 일정하고 동마찰 계수도 일정하기 때문에 이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받는 마찰력은 일정해요. 그러니까 받는 힘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 차량이 받는 힘은 마찰력밖에 없죠. 받는 힘이 이 수평 방향으로 받는 힘은 마찰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받는 수평 방향 힘이 일정하기 때문에 수평 방향 가속도가 일정할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따라서 그 가속도가 일정한 가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걸 등 가속도 운동을 한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등 가속도 운동을 할 때 성립하는 공식이 앞에서 이미 병진 운동에 대해서 배울 때 이런 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가속도 곱하기 최종 위치 빼기 초기 위치. 그래서 이게 움직인 거리가 되겠죠. 그 XF 마이너스 F라는 건 final, XI, I는 initial. 그래서 최종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준 값, 이게 움직인 거리죠. 7.5m. 그게 2분의 1 최종 속력의 자승 빼기 최초 속력의 자승. 최종 속력은 0이 됐고요. 멈추니까. 그 초기 속력은 우리가 10m/s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 A 값을 구할 수가 있죠. A 값은 XF 빼기 XI분의 E 값이 되죠. 다 알고 있는 값들이니까 대입하면은 가속도가 마이너스 6.6666 이렇게 나오는데 소수점 넷째짜리까지만 이렇게 사용하기로 하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문제의 답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는 바퀴가 지면으로부터 받는 두 수직 항력들을 구하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걸 구하기 위한 수식들을 구하라 하는 문제가 되겠는데, 자, 이 두 수직 항력 앞바퀴와 뒷바퀴의 지면으로부터 받는 두 수직 항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유물체도를 그려야 되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자유물체도, 차량이 맡고 있는 자유물체도를 그리고 있는데, 이 차량이 자기가 자중에서 받는 힘 mg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앞바퀴에 걸리는 nb라는 수직항력, 뒷바퀴에 걸리는 na라는 수직항력, 그리고 이 수직항력이 얘가 차량이 미끄러질 때는 요 수직항력 곱하기 동마찰 계수에 해당하는 fb, 수직항력 곱하기 동마찰 계수에 해당하는 fa가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물체도가 그려지니까 이 자유물체도에 의해서 운동 방정식을 세 개를 세웁니다. 그래서 x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합, 즉 FA, FB가 있는데요. 얘네들이 FA와 FB가
좌측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FA 마이너스 FP가 되는데 FA는 뮤 K NA이고요. FP는 뮤 K NB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뮤 K NA 플러스 NB는 이 차량의 질량 곱하기 이 차량의 질량 중심점의 가속도를 A라고 하면 MA다. 이런 식이 주어지고요. 이 Y방향, 여기서 J 해트, 단위 벡터 J 해트 방정식을 세워보면은 NA 더하기 NB 빼기 MG 한 게 Y방향으로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가속도가 없으니까 0이다. 그리고 이들이 발생시키는 질량 중심점에 대한 그 운동 방정식을 회전 운동 방정식을 세우면은 이 질량 중심점을 통과하는 이 자중은 아무런 모멘트를 발생시키지 못하고 이 FA와 FP가 발생시키는 모멘트는 이렇게 해서 시계 방향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이 되죠. 이 지점에서 이 지면까지의 이 거리가 여기 보면 1.2m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거 곱하기 그 FA 곱하기 FB가 곱해진 항이 그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마이너스 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NA도 시계 방향으로 돌리니까 NA 곱하기 여기서부터 G까지의 이 거리 이게 1.5m죠. 이것도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도 마이너스 값이 되겠고요. NB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니까 그리고 거리는 2.1m. 그래서 이것은 반시계 방향이 되니까 이 NB에 의한 모멘트는 플러스 값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은 운동하는 동안에 회전 운동을 발생시키지 않으니까 각가속도가 0이라는 얘기가 돼서 우변의 값은 0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세 번째 회전 운동 방정식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운동 방정식을 살펴보면 여기서 미지수는 NA와 NB 그리고 뮤 K 동마찰 개수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세 개가 미지수로 주어지고 여기에 A 값은 이 앞에 문제에서 구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어져 있고 그래서 식이 3개고 미지수가 3개이기 때문에 NA, NB 그리고 뮤 K를 구할 수 있다. 이 3개의 식으로부터 그래서 이 NA와 NB를 구할 수 있는 이 그 식들을 수식들을 3개 수식들을 이와 같이 유도하였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은 그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 이 지금 우측에 이 부분이 직사각형 평판이 되겠습니다. 직사각형 평판이 되겠고 이 직사각형 평판의 우측 상단 모서리는 실로 천장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상단과 좌측 하단 모서리는 핀 조인트로 링크를 통해서 왼쪽에 있는 고정단에 이렇게 링크로 또 핀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때 요 점은 E점이고 요 점은 F점인데요. 이때 요 실을 딱 끊어뜨리게 되면은 뭐 정지되어 있다가 이걸 딱 끊어뜨릴 때 그때 이 두 링크에 걸리는 그 힘의 크기를 구해라. 이 힘의 크기를 구하기 위한 수식들을 구해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두 링크의 그런데 이 문제에서 이 문제의 풀이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 두 링크의 질량은 무시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질량이 무시되는 물체에 대해서는 운동 방정식을 세울 필요가 없고 질량이 있는 물체에 대해서만 운동 방정식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평판에 대해서 자유물체들을 그리고 운동 방정식을 세우면 되겠는데, 자, 우선 이 평판에 작용하는 힘, 딱 끊어졌을 때 실에 의한 힘은 없어진 거고 자기의 자중, 평판의 질량이 M이면은 mg라는 자중이 하단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점에 작용하는 그 힘은 F1 그리고 D점에 작용한 힘은 F2라고 해서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리고 이 방향은 이 막대의 방향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이 막대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이 막대 방향과 평행한지 어떻게 아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요 막대가 질량이 없기 때문에 이 두 막대가 질량이 없기 때문에 링크가 그래서 질량이 없는 물체가 이 끊어지더라도 이렇게 움직이는 데 있어서 이쪽 방향으로는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죠. 이 평판이 이 막대의 길이의 수직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면 이 막대는 그 질량이 없기 때문에 모멘트를 A점에 이렇게 모멘트를 받는데 질량이 없으면은 관성 모멘트는 0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이 막대가 돌아가는 각가속도가 무한대가 돼 버리죠. 따라서 이 막대의 이 길이의 수직 방향으로는 아무런 힘이 작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방향 힘이 작용 안 하고 이 막대 질량이 무시될 때는 이 막대 길이 방향으로만 힘이 작용한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 요 위에 있는 거하고 밑에 있는 거하고 요 막대 길이가 같습니다.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쪽으로 작용하는 A점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하고 D점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즉 F1과 F2의 크기가 같은 거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같은 거는 아니다. 잘못해서 이거를 같다고 놓고 풀이하게 되면은 틀린 답을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유물체들을 이 평판에 작용하는 힘 세 개를 그려서 자유물체들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 자유물체들의 근거에서 X방향 방정식, Y방향 방정식, 그리고 G점에 대한 회전방향 방정식을 세우게 되면 X방향 방정식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것은 이 F1의 X방향 크기, 그러니까 F1의 코사인 30도 그리고 마이너스 값이 되죠. 왼쪽으로 작용하니까. 그래서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F2에 의한 X방향 힘 성분은 그 F2 크기에 코사인 30도 그리고 마이너스 붙은 거죠. 그러니까 이 F2에 코사인 30도에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붙은 거죠. 그래서 이 두 힘에 의한 힘의 합이 이 평판의 질량 중심점의 X방향 가속도 곱하기 이 평판의 질량과 같다. 질량 곱하기 질량 중심점의 X방향 가속도가 같다. 이게 첫 번째 방정식이고요. 두 번째 방정식은 Y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들의 합. 즉 여기서 보면 F1의 사인 30도 위쪽으로 작용하고 있죠. 플러스 방향. F2의 사인 30도 그리고 마이너스 mg 한 개 질량 곱하기 G점의 Y방향 가속도가 같다 하는 이런 식으로 얻어지게 되죠. 그리고 회전운동 방정식은 만일 이 물체에 고정점이 있었다면 고정점에 대해서 세우는 게 더 좋은데 이 경우는 고정점이 없죠. 질량 중심점밖에 없기 때문에 질량 중심점에 대한 회전운동 방정식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 mg라는 이 힘은 질량 중심점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모멘트를 발생시키지 못하죠. 그런데 이 F1에 X방향 성분과 Y방향 성분이 있고 F2도 X방향, Y방향 성분이 있는데 그것들이 그 네 개 성분이 지점에 대해서 발생시키는 모멘트가 표시된 게 여기에 있는 요 값들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 평판의 관성 모멘트 곱하기 각 가속도 이렇게 되는데 요 두 링크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 평판은 회전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회전운동을 하지 않죠. 얘가 이 수평 방향, 이 가로 방향 길이의 이 방향이 이게 이 실이 끊어져서 움직임이 시작하더라도 항상 수평으로 남아 있죠. 회전운동은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가속도가 0이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우변항이 0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방정식이 얻어지는데 이 방정식에서 미지수의 수는 F1과 F2와 G점의 X방향 가속도 성분과 G점의 Y방향 가속도 성분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식은 그러나 하나, 둘, 세 개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식이 모자라죠. 그러니까 이 모자라는 식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 식을 세우는 과정에서 F1과 F2를 같다고 놓고 풀게 되면은 식수하고 미지수가 같아져 버리죠. 그래서 마치 이게 그냥 풀릴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차라리 F1과 F2가 다르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으면은
여기서 추가식을 못 구하더라도 식이 하나 더 풀이하다 하는 것은 알 수 있는데 만일에 F1과 F2를 같다고 놓고 풀이하게 되면은 이 식수하고 미지수가 같아서 틀린 답을 내면서 틀린 건지도 모르고 내는 수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추가식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얘가 평판이 운동을 하는데 이 평판의 질량 중심점의 가속도가 회전 운동을 하지 않을 때는 평판에 속한 모든 점의 가속도가 다 똑같죠. 병진 운동할 때는 이 평판은 병진 운동만 합니다. 회전 운동을 안 하고, 그죠? 그래서 병진 운동하는 물체는 모든 점에서 그 물체에 속한 모든 점에서 속도가 다 같고 가속도도 다 같죠. 그러니까 지점의 가속도는 다시 말해서 A점의 가속도와 같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점의 가속도는 A점의 가속도하고 같은데 그런데 A점의 가속도는 E점의 가속도하고 어떤 관계식이 있냐면 E점과 A점은 다 같이 이 링크에 속한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E점 정리 가속도 공식을 이용해서 A점의 가속도는 E점의 가속도 더하기 E점과 A점이 고정된 링크의 각가속도 외적 2에서 A까지 벡터 이렇게 표시하고 더하기 각속도 외적 2에서 A까지 벡터 이게 이점 정리 속도 관계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게 실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는 이 물체의 속도도 0이고 링크의 각속도도 0이죠. 그러니까 이 우변의 세 번째 항은 0이 되어버립니다. 오메가 L이 0이 되면. 그러니까 이 알파 L을 갖다가 평면 운동하니까 알파 L K 해트라고 표현하고 이 A는 0.15, 이 A의 길이가 0.15니까요. 곱하기 코사인 30도 I 햇 빼기 사인 30도 J 햇. 그렇죠? 이게 이렇게 가니까 X방향으로는 플러스만큼 가지만 Y방향으로는 밑으로 떨어지니까 여기 마이너스 붙은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이런 계산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의 가속도의 X방향 성분과 Y방향 성분이 있는데 X방향 성분이 0.15 알파 L 사인 30도가 되겠고요. Y방향 성분이 0.15 알파 L 코사인 30도가 되니까 Y방향 성분분의 X방향 성분이 탄젠트 30도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이 네 번째 식이 얻어집니다. 그러면 요 식까지 포함해서 운동방정식과 요 식까지 포함해서 네 개의 식이 주어지는 거고 미지수가 네 개니까 이들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구해보면은 F1과 F2의 값이 같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여기 이런 디스크가 있는데 이 원판이 있는데 위 원판에 이런 줄이 감겨져 있습니다. 감겨져 있는데 이 줄을 위쪽으로 이 줄의 장력을 180N을 갖다가 장력을 가해서 일정한 크기의 장력을 가해서 얘가 어떤 운동을 하는지 그것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 원판의 질량은 15kg, 잡아당기는 장력은 180N 이렇게 주어질 때 그때 이 원판이 그 균일한 원판이라고 했을 때 이 원판에 이 줄에 걸리는 줄의 가속도를 구해라. 줄의 가속도를 구해라. 줄은 여기 있는 줄들은 똑바로 서 있는 줄들은 다 줄에 속한 모든 점들이 다 가속도가 똑같죠. 늘어나지 않는 줄이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줄에 속해 있는 이 A점의 가속도도 A점의 가속도가 바로 이 줄의 가속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원판을 이 줄이 감고 있기 때문에 이 줄과 원판 이 두 개의 점이 다 있습니다.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끄러지지 않고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구름 접촉하고 있죠. 줄과 원판 사이에. 그래서 줄에 속한 점 A점과 원판에 속한 점 A바점이 서로 닿아서 구름 접촉하고 있다. 즉 이때 A점과 A바점의 속도는 같죠. 그리고 가속도의 조건은 그러나 같은 게 아니고 뭐만 같다고 했냐면 탄젠셜 방향의 가속도 성분은 같다
하는 것을 앞에서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원판에 대해서 자유물체들을 그려보면은 이 원판에 작용하고 있는 힘은 자기의 자중, 하단 방향으로 연직 방향으로 mg만큼 작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줄에 의해서 원판이 T라는 장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힘 외에는 아무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운동 방정식을 세우면 되겠는데 이 그림에서 자유물체도에서 금세 볼 수 있듯이 X방향으로는 아무 힘이 작용하지 않고 있으니까 X방향 운동 방정식은 세울 필요가 없죠.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 Y방향과 그리고 이 회전 방향 이 두 방향만 운동 방정식을 세우면 되는데 Y방향 방정식은 질량 곱하기 이 원판의 지점의 질량 중심점의 Y방향 가속도는 이 두 힘의 합과 같다. 그래서 T-mg는 질량 곱하기 mgy와 같다 하는 식이 하나 얻어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식은 회전 방향 방정식인데 지점에 대한 회전 운동 방정식은 T가 발생시키는 모멘트, 지점에 대한 모멘트는 T 곱하기 R이 되겠죠. 반경 R, 0.5m죠. T는 아까 180N이라고 했고 그것이 이 원판의 관성 모멘트 곱하기 각가속도다 하는 식이 얻어지죠. 그래서 관성 모멘트는 이 원판의 질량 2분의 1 질량 m 곱하기 그 다음에 반경 0.5의 자승으로 구할 수 있는데 그 값이 이제 ig가 되는 거죠. 그래서 ig도 알고 왼쪽에는 이 값도 아니까 알파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위의 식에서도 t도 알고 있고 mg도 알고 있으니까 m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ag, y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점의 y방향 가속도와 원판의 각가속도 값을 이렇게 구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구하라고 그러는 거는 이 값들이 아니고 줄의 가속도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원판을 이렇게 위로 잡아당기고 있는 180N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줄의 가속도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줄의 가속도는 A점의 가속도하고 같은데 A점의 가속도는 이 수직 방향으로만 가지고 있죠. 그것이 이 A바점의 가속도가 이 수직 방향 성분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바점의 가속도를 갖다가 G점의 가속도로부터 구하게 되면 G점의 가속도는 우리가 여기 앞에 구했으니까 A바점의 가속도는 A바점과 G점은 서로 원판에 속하여 있는 점이니까 이점 정리 가속도 관계식을 적어보면 이와 같이 A점의 가속도는 G점의 가속도 더하기 원판의 각가속도 외적 G에서 A까지 벡터 그리고 원판의 각속도 외적 원판의 각속도 외적 G에서 A까지 벡터 이렇게 주어지게 돼서 앞에서 구했던 이 알파 값과 이거를 여기다 대입해서 G의 가속도와 알파 값을 대입해서 그리고 오메가는 오메가 K 해트라고 오메가는 모르니까 대입해서 요식을 정리해 보면은 요 앞에 있는 두 항으로부터 나온 값이 26.19가 나오고 이 세 번째 항에서부터 나오는 항이 R 오메가 자승 I 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R은 0.5죠. 오메가 자승 오메가는 모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값에서 이 수직 방향 성분인 26.19가 바로 이 A바점의 수직 방향 성분이죠. 그 성분이 A점의 가속도하고 같다고 그랬으니까 바로 줄의 가속도가 26.19m/s 자승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가 회전 운동을 포함한 평면 운동하는 강체의 운동 방정식이 어떻게 유도되고 그것들이 실제 예제들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런 것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도 10주차 강의의 두 번째 시간에도 이러한 그 예제들을 더 많이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오늘 그 10주차 첫 번째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